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실직자되고 포기 상태죠.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현 정권의 대북 정책 한계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의 개성공단 강제 폐쇄.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이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거였죠. 이 개성공단 폐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는 벌써 수년째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요. 대통령 탄핵 사태 국면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 우리의 통일 정책은 어땠는지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모실 분은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는데 지난 11월 자신의 SNS에다가 시국 참회라는 글을 올렸던 분이에요. 사실은 이 참회가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로 만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류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공직 그만두고 나서는 학교로 돌아와서 예. 학생들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하고 두문불출하시다가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촛불이 들불처럼 타오를 그 무렵에 SNS에다가 시국 참회라는 179자짜리 짧은 글을 올리셨어요. 예. 제가 잠깐 읽어보자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황망하고 부끄럽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와 같은 불행한 국무위원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셨죠? 예. 예. 제가 있는 학교가 광화문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촛불 집회의 그 함성이 이렇게 전해져 오거든요. 학교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국에 대한 그런 논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더군다나 저는 이 정부에서 공직을 맡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참 많이 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짧게 올린 건데 그게 너무 이렇게 또 크게 언론을 타는 바람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걸 보자면 이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2012년 12월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남북 간의 접촉 내용 같은 남북 기밀 문서도 최순실 씨가 들여다봤다는 게 드러났죠.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안 놀랄 수가 없죠.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저는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벌어졌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문건들이 그렇죠.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갔다는 사실은 이건 가장 보안을 중하게 여겨야만 되는 이 외교안보 통일 정책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류길재 장관 재직 당시에도 이거 좀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느낄 만한 다른 정황들은 없었습니까? 그 2년 동안?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장관 수석과 대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당시에도 인식을 했고요. 그때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어요? 왜 이분이 대면 보고를 안 받을까? 이 중요한 걸 왜라고 짐작을 하셨어요? 글쎄요. 단지 그냥 스타일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2009년도부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때 만나서 얘기해서 이분이 이런 좀 폐쇄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별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한 거죠. 왜 집권 이후에는 그런 걸 안 하실까?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예.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금 유진용 문화부 전 장관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취임 전에 했던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를 하고 받아들인 건데 장관 자리를 취임 후에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다. 이제 보니 그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뭔가 다 조정을 했던 게 아닌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던 게 아닌가. 이제 와서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회고를 하셨는데 장관님도 이제 보니 그 태도가 달라진 게 혹시 그런 것도 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비선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장관이나 수석들과의 독대나 대면 보고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대면 보고가 없다는 점도 참 희한했단 말씀이고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좀 복귀해보자면. 글쎄요, 이 정책 결정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예. 저는 뭐 어떤 정책이든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뭐 사실 어떤 분야든 간에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옵션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충분히 수기가 되고 논의가 됐는가. 예.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중요하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우리 정부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공백이 좀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뭐 선택지 두세 개를 놓고선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계당국의 그 관련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실제로 외교안보 통일정책, 대북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NSC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예. NSC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밀도 있게 진행이 좀 안 됐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그러면 복귀해보자면 비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뚝딱 내려왔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젠 드시겠어요. 뭐 글쎄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지요 지금은.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을 제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 더욱 더 집요하게 예. 얘기를 하고 또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 대박론이 나왔었는데 혹시 이것도 최순실 씨 아이디어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세간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예.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중앙대학교에 정년 퇴직하신 그 교수님께서 신생민 교수님인가 하는 분이 예. 그런 책을 2014년도인가 출간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책을 그 소개를 받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최순실 아이디어는 아니고 신 교수라는 분 아이디어다 이 말씀이시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예? 저도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을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저도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한 번도 청와대에서 저한테 또는 통일부에 그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하고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는 통일 대박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대통령 말씀하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툭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신 교수라는 분의 2014년 책에 나중에 나오긴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최순실 씨 귀에 먼저 들어갔다가 연설문으로 그쪽으로 옮겨간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네요. 글쎄요. 뭐 그건 뭐 짐작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뭐라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어떻게 장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표제어가 캐치프레이즈가 그냥 나갈 수 있는가. 이건 분명히 희한했다는 건 느끼셨네요. 그렇죠. 네. 류길재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내일이면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꼭 1년이 됩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유 장관님 재직 시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개성공단 폐쇄 1년 지켜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남다른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장관직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부닥친 일이 이제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었습니다. 예. 물론 그 6개월 만에 다시 재가동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재가동이 됐고 상당히 조마조마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우리 정부에서 6개월 동안 중단된 적이 있던 그리고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재가동을 시켰던 이 공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상 거의 뭐 영구 폐쇄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착잡한 마음. 그때 정말 어렵게 설득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어렵게 다시 재가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득해가면서 재가동 다시 문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이것마저 닫히면 정말 남북 간에 남아있는 한계의 길, 조그마한 한계의 길을 마저 닫히는 거구나.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걱정이?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통일의 트랙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일의 트랙. 그걸 반드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어떤 통일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 지구 유일 분단국인 이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문제를 전담해서 다루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그 요구를 담아서 저는 정부 부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그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도 본격 가동된 지 10년이 됐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일이 남북 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유지를 해왔어요. 해왔으면 저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가동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개성공단 재가동 협상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재가동시켜 놨는데 그게 불과 한 1년은 갔나요? 1년 만에 다시 닫힌 건가요? 뭐 한 1년 한 4, 5개월 그렇죠. 됐죠. 1년 4, 5개월 만에 완전 폐쇄, 거의 뭐 영구 폐쇄에 가깝게 문을 닫아버린 이 상황. 근데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우리만 역행하는 꼴이 되고 또 김정은 정권에다가 돈줄을 다시 쥐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지금 못 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는 이 소위 이제 보수와 진보의 그 견해가 특히 대북 정책을 놓고 상당히 많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단적으로 갈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진영이든지 간에 다른 진영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정책을 취해버립니다. 판만 믿고 가는 겁니다. 어느 진영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권 바뀌면 이렇게 됐다. 이 정권으로 바뀌면 또 저렇게 됐다. 왔다 갔다. 통일 정책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북한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남북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럼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개성공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전 답이 뻔히 나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그럼 개성공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권이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다가도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을 북한에 대한 안보적인 어떤 지렛대로 또는 안보적인 어떤 이 압박 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에다가도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 정부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에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에는 좀 더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절절한 통일에 대한 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내일 개성공단 1년을 앞두고 6일째 전 통일부 장관,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일째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